안녕하세요. 화면에 배근이 된 보 사진 한 장이 보이는데요. 보 주근을 감싸고 있는 스터럽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스터럽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스터럽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박정민 선생님께서 쓰신 실패하지 않는 기술자에 담긴 내용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박정민 선생님은 건설공사의 다양한 실패 사례를 보여주시면서 실패를 발전의 기회로 삼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보아온 다양한 실패 사례들은 천재지변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라고 하시면서 이 실패를 감추려 하지 말고 이미 일어난 실패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패의 기술적 원인에 관심을 가지고 같은 실수를 방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노력하면은 우리 모두 실패하지 않는 기술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해서 방송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사진입니다. 스타럽을 무시해서 콘크리트 보에 사인장 균열이 발생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보에서 스타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스타럽은 주로 전단력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보의 경우도 이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보 양쪽에는 기둥이 보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작용하는 방향처럼 서로 엇갈리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엇갈리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단력은 보의 입장에서 기둥의 면한 단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물론 외단부와 내단부는 전단력의 크기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전단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부에 스터럽을 촘촘하게 배근하고 중앙부는 간격을 넓게 배치하는 식으로 구조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전단력을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힘이 작용하는 이렇게 작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단력이 작용하면 이렇게 쳐지면서 평행사변형처럼 변형이 됩니다. 이 평행사변형의 이쪽 대각선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화살표처럼 인장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약하기 때문에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균열의 형태를 우리가 사인장 균열이라고 합니다. 경사방향으로 생긴 균열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스터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전형적인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현장에서 스터럽을 어떻게 배치했을까요? 현장 사진은 이렇습니다. 스터럽에 135도 갈고리를 설치하지 않고 90도 갈고리로 가공한 것도 문제지만 갈고리의 길이가 연장 길이가 너무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신히 걸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게다가 상부에 씌우는 덮개철근, 즉 캡타이도 몇 개 걸러 하나씩 설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 철근 상세 설계 기준에서는 부재의 횡철근에 대해서 받침부에서 응력의 반전 또는 비틀림을 받는 휨 골조 부재의 횡철근은 휨 보강철근 주위까지 연장시킨 폐쇄 띠철근, 폐쇄 스터럽 또는 나선 철근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에서는 폐쇄 스터럽을 원칙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폐쇄 스터럽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쇄 스터럽은 종방향 철근 주위를 한 가닥의 스터럽 또는 띠철근으로 한 바퀴 돌려서 종방향 철근 위치에서 교차시키면서 표준 갈고리로 중첩시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한 가닥의 철근으로 볼을 감싸는 식으로 돌려서 둘러싸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방식으로 현장에서 조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한 가닥 또는 두 가닥의 철근을 B급 이음으로 겹침 이음한 형태로 만들거나 또는 기준에 따라
정착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착 길이의 1.3배를 하는 방식으로 두 철근을 겹치는 건데요. 물론 이 방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이음 길이만큼 철근이 많이 들어가겠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내진 설계 기준인데요. 콘크리트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콘크리트 중간 모멘트 골조로 설계된 보의 경우에 보 부재의 양단에서 지지 부재의 내측면으로부터 경관 중앙으로 향해서 보 깊이의 2배 길이 구간에는 후프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즉 내진 설계된 보는 후프 철근을 배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프 철근은 어떤 모양일까요? 네, 규정상 후프 철근은 폐쇄 띠철근도 후프 철근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쇄 띠철근은 그럼 양단에 내진 갈고리를 가진 여러 개의 철근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진 갈고리를 가진 여러 개의 철근으로 만들면 폐쇄 띠철근이 된다고 했으니까 내진 갈고리만 잘 만들면 여러 개로 만들어서 감싸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내진 갈고리만 잘 만들면 됩니다. 이 내진 갈고리는 철근 지름의 6배 이상의 연장 길이를 가진 135도 갈고리로 된 스터럽, 후프 철근, 연결 철근의 갈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 갈고리에서 스터럽에 사용할 수 있는 갈고리는 90도하고 135도가 있습니다. 내진 갈고리는 여기서 135도 갈고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연장 길이만 충분히 만들어지면 됩니다. 우리는 주로 10mm나 13mm를 쓰니까 110이나 120 정도만 충분히 연장해서 135도로 구부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135도로 구부러진 두 부분의 철근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덮개 철근, 캡 타일을 위에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조립하는 방식을 거의 대부분 사용합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스터럽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충분한 연장 길이를 갖는 135도 갈고리를 만든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덮개 철근의 형상을 모두 135도로 만들면 위에서 끼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은 불가피하게 90도로 접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보는 슬래브가 걸쳐 있기 때문에 슬래브가 있는 쪽에서 보를 구속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로 구부러진 쪽이 꼭 슬래브 쪽에 오도록 신경 써서 배치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양쪽 모두 슬래브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앞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135도 표준 갈고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연장 길이도 짧아서 겨우 걸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덮개 철근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례는 많은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장도 마찬가지인데요. 135도 표준 갈고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연장 길이도 짧아 보입니다. 또 이렇게 덮개 철근을 무시하는 현장도 많고요. 자, 이런 현장들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는 기술자에서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인장 균열뿐만 아니라 슬래브와 보가 분리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터럽의 역할과 배근 잘못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